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오늘은 단군 왕금의 호적 등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고사는 왕금 단군만 전설의 주인공처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왕금의 출생지나 생년월일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사한원의 내용을 빌어서 처음으로 왕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연길 시내 중앙로가 국자가 거리입니다. 국자 거리는 옛 하천평이며 왕금이 태어나서 14세의 비왕으로 책봉된 뜻깊은 곳입니다. 4300여 년 전에 왕금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국자가라는 지명은 지금은 옛날에는 나라 국자의 국자인데 지금은 판국자의 국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의 행위로 보이지만 단군 왕금의 탄생지라는 점에서 뜻이 아주 깊다고 하겠습니다. 일제 때 발행된 간도라는 연변 유적도에는 나라 국자의 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중에 이 발음은 같지만 판국자로 바뀐 것은 일제의 소행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일제 때는 연변 전체를 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변 관람 유적도를 간도라고 했습니다. 간도라는 연변 유적도가 발행되었고 그때 그런 유적도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물론이고 연변에 사는 우리 동포들조차도 이 국자거리라는 땅 이름의 연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15년 남짓 전에 연변 방송국에서 개천학교를 찾아와서 이 내용을 취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천학교에서는 이제야 단군의 본적지가 탄생지가 밝혀지는구나 하고 아주 들뜬 기분으로 자세하게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방송이 될 때는 연길 국자가가 단군의 고향이라는 것이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못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했습니다. 물론 연변 방송국에서 우리말로 방송이 돼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연변 우리 동포들도 전부 중국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습만 우리 민족이지 마음은 사상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연길의 현지인들에 따르면은 백두산 동쪽이 해가 떠는 상천평이고 백두산 밑에 그 서쪽이 해가 늦게 뜨므로 하천평이라고 했습니다. 국자가가 있는 연길시는 하천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옛 지도에는 연길, 용정, 도문 일대를 모두 천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왕이라는 것은 14살의 단군이 왕금을 비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인데 이 비왕은 후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자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천평이라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천평은 한들입니다. 한들. 하늘들입니다. 큰 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자가라는 것은 나라 국자 아들 자자, 나라의 아들. 조선시대로 보면은 왕자, 왕의 아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국자거리입니다. 국자가가 일제 초기에는 이렇게 간도라는 연변 유적도에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었는데 그 뒤에 언제부터인가 판국자,
국자가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단군 역사서인 홍사한언에는 단군의 아버지 한웅제위 48년에 천평산성에 산성을 쌓았고, 이 천평에 한들이라는 이 천평에 산성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웅제위 68년에는 천평과 정평에 두 성을 쌓았고, 또 제위 70년에는 천평에 외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삼성기전 상편에는 한웅이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고사에는 천평의 위치가 길림의 동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단군 역사서인 홍사한언에는 태자 왕금을 옹위하여 도문을 만들고 축하 행사를 거행하였고 그곳을 국자가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도문이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 도문이죠. 그 다음에 연길시 중앙로를 중앙로에서 국자 책봉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국자가, 국자거리라고 명명한 것이 지금까지 땅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연길의 국자가는 왕금과 관련된 지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웅을 한웅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1923년에 펴낸 나철의 실리대전에 그 음이 한이고 밝음을 뜻한다라고 한 기록에서 연원합니다. 또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는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절을 짓고 대웅이라고 하였다. 이는 성녀들이 불교 이전에 고사를 답습하여 그대로 부른 것이지 본래 불가의 말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한은 환이 아니고 환인, 환웅이 아니고 한인, 한웅의 이 한은 천신을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천신. 그리고 이 한은 큰 대자, 크다, 하나이다, 하나, 한이라고 했습니다. 태백일사 한국 본기에도 환이라 하지 않고 한어로 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하면은 우리 흔히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한민족으로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환국의 한과 환웅의 한, 이것이 한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환인, 환웅이 아니고 한인, 한웅, 이렇게 해서 그때 그것을 연원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연원해서 한민족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역사를 100년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한국은 빼더라도 한웅시대부터만 치더라도 우리의 역사는 9,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인, 한웅에 연원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왕금의 탄신일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웅제위 30년 신묘년 음력 5월 2일 인시에 황후 신웅이 검을 낳았다라고 단군세기와 단서대강에 그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를 우리는 신화라고 합니다. 왕금이 단군으로 등극한 38세 되는 해가 왕금이 단군으로 등극한 38세 되는 해가 서기전 2333년 무진년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나와 있죠. 이것은 여기서 서기전 2333년에다가 올해 서기 2022년을 합산하면 단군 기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333년 무진년에 단군으로 등극을 했다 했으니 그때가 38세입니다. 왜냐하면 14세에 비왕으로 책봉되었다. 연길 국자가에서 14세에 비왕으로 책봉되었다고 했으니까 14세가 책봉된 이후 24년 후에 서기전 2333년 무진년에 등극을 했다 했으니까 14세에 24년을 합하면 38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14세 비왕으로 책봉된 해는 서기전 235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 연도는 그걸 간지를 역산하면은 서기전 2370년 신묘년 5월 2일 인시가 되는 것이죠. 자, 쭉 한번 볼까요? 자, 무진년. 무진년이 서기전 2333년입니다. 이거를 역산해서 이 무진년이 단군이 몇 세 때입니까? 38세 때이죠. 무진년은 단군이 38세입니다. 무진년에서 쭉 역순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간지가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정묘년은 2334년, 병인년은 2335년, 을축년은 2336년, 갑자년은 2337년. 이렇게 거꾸로 간지와 연도를 쭉 거꾸로 계산해 내려가면은 신묘년은 서기전 2370년이 됩니다. 여기 뭐 잘못됐네요. 2370년. 서기전, 그래서 여기서 무진년에서 거꾸로 38번째로 거꾸로 역산해서 내려가면은 신묘년이 나오는데 그 신묘년을 보니까 서기전 2370년입니다. 즉 왕금이 태어난 신묘년은 서기전 2370년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왕금의 생년월일은 신묘년 서기전 2370년 5월 2일 인시임이 정명된 셈입니다. 홍사한원과 단군세기에도 왕금의 생년월일이 신묘년 5월 2일 인시로 나와 있지만 막상 서기전 2370년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의 계산으로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흔히 또 우리들은 그 4000년 전에 어떻게 시간까지 태어난 시간을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태어난 시간을 다 기록하는 민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새벽 2시 25분, 새벽 2시 28분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요즘은 누구나 다 태어난 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일반 백성들은 또 몰라도 왕의 태어난 시간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단군뿐 아니라 기자도 태어난 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홍사한원에는 왕금이 성장하여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을 아내로 맞아 네 아들을 두었는데 부루, 부소, 부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성기전 상편과 단군세기에 비서갑 하백의 딸보다 더 구체적으로 홍사한원에는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이라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이름은 태원이라는 얘기죠. 부인 이름은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서갑 하백의 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군 역사서인 홍사한원에는
이 홍사하느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쓴 것인데 300년 만에 처음으로 서기 2010년경에 밝혀진 단군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단군의 부인이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백의 딸 태원이라 했는데 하백을 흔히 물의 신, 수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물의 신, 수신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지방 수령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 도지사를 우리는 도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남을 뭐라고 합니까? 백시라고 합니다. 맏형을 백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백은 물하자 맏백자입니다. 물하자 맏백은 하백은 송화강 지역을 다스리던 우두머리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백녀는 송화강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백여, 하백의 딸이라 이 말이죠. 옛 학자 중에는 하백이라는 말에 매여 가지고 단군도 하백의 딸과 혼인했다고 하고 헤모스도 하백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니 고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하백이라는 글자에만 매달려 번역하다 보니 하백녀가 물귀신의 딸이 되어서 야담보다 더한 상고사가 되고 이러한 오류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상고사 전체가 전설의 고향으로 묶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흑하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를 흑하백, 요서 지역을 다스리던 관찰사를 요서백, 또 요성백, 하북백, 유백, 전부 이런 글자들은 맏도비, 백은 맏도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 지역을 다스리던 관찰사라는 벼슬 이름입니다. 우리도 고려 때 김방경 장군을 상락군 개벽백으로 하였고 또 고려 창업에 공을 세운 신라 54대 경명왕의 넷째 왕자 박일립의 아들 박기호를 죽주백이라고 했습니다. 죽주라는 것은 경기도 죽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용인과 안성의 일부 지역으로 지역을 다스리던 우두머리 해서 죽주백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선 때는 반충을 광주백, 정도전을 봉화백 이렇게 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백을 물귀신으로 번역해서 단군이 물귀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니까 야담보다 더한 상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백은 송화강 지역을 다스리던 관찰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옥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녀는 검녀, 검하는 것은 위대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검녀, 신성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이 곰으로 발음이 와전되는 것이죠. 곰이 아니고 검녀, 원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단군의 어머니 옥녀가 곰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은 단군 역사 연구가들의 노력으로 일반인들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녀가 곰녀가 되고 곰녀는 소설에도 등장하는 순박한 처녀, 곰녀가 되기도 합니다. 단서대강에는 유백의 딸 신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사한언에는 연류씨의 딸 교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단군의 어머니가 홍사한언에는 교웅으로 기록되어 있고 홍사한언에는 교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웅은 성이죠. 그리고 또 신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단서대강에는 유백의 딸 신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백의 딸 신웅이 단서대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단군 역사서인 홍사한에는 교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류씨의 딸 교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이 신웅이나 교웅을 옥류로 둔갑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왕금의 아버지는 한웅, 배달국의 한웅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한웅이죠. 그래서 왕금의 아버지는 삼성기전 하편에는 마지막 한웅, 18세 한웅으로 거불단 한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군 세계에는 한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웅이나 한웅이나 아마 뜻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사한원에는 역시 한웅으로 되어 있는데 홍사한원에는 13세 한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기전 하편에는 18세 한웅이 단군의 아버지고 홍사한에는 13세 한웅이 단군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그때 아마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홍산유적에 수영 옥기 문화, 옥기가 많이 출토되었죠. 그것도 한웅시대에 이미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웅시대에 옥기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옥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그 옥기, 수영 옥기들도 전부 우리의 유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본적지는 중국 천평 연길시이고 연길시 국자가,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서기전 2370년 5월 2일 인시, 아버지는 한웅 또는 단웅, 어머니는 교웅 또는 신웅, 부인은 태원, 아들은 부루, 부소, 부우, 부여, 네 사람으로 이렇게 단군의 호적 등본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웅이라는 것은 신성한 어떤 여인 이런 뜻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신웅은 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웅은 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항오제 시대에 교극이라는 그 족보 체계가 나옵니다. 아마 어머니 교웅은 교극의 후손일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신웅은 신령스러운 여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농도 원래 신농이 이름이지만 성은 강씨입니다. 강씨.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로써 단군 왕금의 호적 등본이 비로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일부러 호적 등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만 듣는 사람에게 눈이 번쩍 뜨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말로 우리말로 이거 바뀌었죠. 80여 년 전 일제가 이렇게 교묘하게 변조해 놓고 간 상고사를 바로 잡는 일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복잡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서를 저인망 그물처럼 훑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내뱉은 고별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고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고 떠난다. 앞으로 조선은 서로 자기네들 역사를 이간질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36년 동안 공들여 놓은 가짜 사관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쫓겨가면서 일본이 토해내는 저주에 가까운 고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혀야 할
상고사의 규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고 역사서인 홍사한어는 왕금당군의 어머니 이름이 연류씨의 딸 교옹이며 왕금의 부인 이름이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존의 기록과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왕금의 고향이 천평, 즉 국자가, 즉 중국 영길시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홍사한원에는 박혁거세의 아버지가 태백선주 박원달로 나와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해모수의 딸 파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아버지는 마한의 9세 영왕의 아들 이비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혁거세 또 김수로왕 전부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로 기록되어 있죠. 박혁거세는 그의 아버지가 박원달이기 때문에 박혁거세가 된 것이죠. 어머니는 해모수의 딸 파소로라고 했으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박혁거세는 해모수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로왕도 마한의 9세 영왕의 아들 이비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화와 전설을 역사 시대로 바꾸어주는 단군 왕금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역사학계는 상고세에 대한 자료들이 발굴돼도 이를 위서라고 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발굴된 사료를 부인부터 하는 우리 학계의 풍토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부터 하기보다는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정 역사 교과서에 우리의 상고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고별사처럼 우리는 아직도 일제가 우리 가슴에 꽂아놓고 간 비수를 뽑지 못하고 제도권 사학자와 민족사학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발표가 기폭제가 되어서 배달국과 조선 단군조선을 신화의 영역에서 빼내서 역사시대로 옮겨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역사 광복이 있었는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